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63쪽이죠. 6장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그 기타 사항이죠. 투기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계속 땅값이 뛰게 되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요? 모르죠. 그거 알면 누구라도 다 투기를 하게요. 모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선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 누군가 언제 마지막 상투자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들을 국민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 월세 오르는데 월급이 그렇게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땅값 오르고 공장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는데 월급이 그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자. 이게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의 하나인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을 막는 겁니다.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63쪽 1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전체 틀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땅값 비싸다고 허가받는 거 아니고요. 땅값 뛴다고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해진 곳에서 그러니까 찌그만 거 사고 2배, 3배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발표하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민사상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체결하기 전에 관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 먼저요. 그러니까 관청은 시험에 초점은 아니지만 관청을 정리해 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큰 틀이 하나가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고요.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잡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찌끔한 거는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까지는 특광시군과 그 윗사람으로 가는 거였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다른 5개 법은 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로 가게 됩니다. 먼저요. 투기잡자는 거니까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찌끔한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취지를 보시죠. 그러니까 Y 땅을 B가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자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투기적 사람들을 투기를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B가 투기꾼이다 싶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B가 그 소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B가 투기꾼이 아니다 싶으면은 즉 그 땅을 사서 정당한 경제활동을 한다. 실수요이다 라고 싶으면 그러니까 허가를 내줘서 그러니까 B가 토지를 취득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B가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갈라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관상을 보고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면 투기가 아니다. 실수요자이다. 7가지면 허가. 7가지 한 예로요. 땅 사서 농사를 짓겠다. 그건 투기꾼 아니죠. 또 농사 짓겠다 했으면은 2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내답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조문 펴보고 7가지에 맞으면 허가, 7가지 아니면 불허가는 거니까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죠. 관청의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이상이 기본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져가도록 하시죠. 63쪽에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은 이미 토지 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관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2번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5년 단위가 아니라 5년 이내라고요. 지역 투기 상황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자그마한 곳은 아니면 그러니까 투기가 좀 심하지 않겠다. 한 여기는 6개월만 잡자.
또 어디는 2년 4개월, 어디는 4년 2개월, 어디는 3년, 5년 이내에서 투기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때릴 때에도 재지정 때도 심의 거쳐 재지정. 한 발 더 나가서 투기 염려가 없어서 해제 축소하더라도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축소해야 되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는 토지거래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틀렸죠. 그 아래 해설이요. 지정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국민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요.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다음에 3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준면적은 곧 보시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 허가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기꾼들이 다 지상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법에서 또 쫓아가면서 지상권 설정 허가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투기꾼들이 별별 군데로 다 튀게 되니까 아무튼 투기적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소유권 그런 대상 내용을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싹 허가받아라. 그런데 고아원에 기증을 하거나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되거나 그런 것들은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토지의 교환, 대가가 있는 소유권 이전이죠. 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은 투기가 아니고요. 대가가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전세권 대상이 아니고요. 4번, 지역권 대상 아니고요. 5번, 임차권 대상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거래계약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면적 초과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면적 아래 해설에 있듯이 우선 큰 내용이 그 표에 옆으로 4칸 위에 사례로 5줄, 3줄, 8줄인데 첫 번째 칸 도시지역과 아닌 곳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도시지역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용도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외지역은 용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연결하는 거는 숫자 외우시면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요. 90, 100, 90, 100의 곱빼기 180, 200, 그러니까 660이 있고요. 도시적 외지역이요. 250, 곱빼기 500, 그러니까 곱빼기 1000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찌끔만 넘어도 허가받으라.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투기가 심하니까요. 여기는 한참 돼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투기가 약하니까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상공은 이미 땅값 뛸 대로 뛴 곳이죠. 그래서 투기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집보다는 상가가 크고 상가보다는 공장이 크죠. 그러면 녹지지역과 미지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어요? 녹지지역은 계속 녹지지역일 수 있지만 미지정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용도지역과 분류가 정해져야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뭔가를 하는 거죠. 미지정 지역이 더 규제가 세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대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 기준면적 초과대 허가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도시적 외지역에서요. 그러니까 투기가 세니까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숫자가 작은 건 그거고요. 건물도 하나도 못 짓는 땅 거기다가 투기하실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땅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땅들은 다 250 초과대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법 규제가 세죠. 투기가 약합니다. 500. 이면은 산주관리법 규제가 훨씬 더 세죠. 투기가 더 약합니다. 1000입니다. 그래서 90, 100, 180, 200, 660, 250, 500, 1000 초과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노란 선을 그은 이유는 도시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농지면요. 이렇게 손을 짚으면 구분이 이제 되는 건데 문제에 녹지지역의 주택용지면, 녹지지역의
그러니까 농지이면,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임야이면 우선 녹지지역 자체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죠. 녹지지역이니까 그냥 다 100초가 허가받는 거예요. 주택이나 농지 임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시지역과 아닌 걸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이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고요. 이게 기준 숫자, 기본 숫자이지만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투기가 더 심하다고요. 규제를 더 세게 해야 되겠다고요. 요것에 0.1배. 그러니까 9제곱미터 넘을 때 허가받으라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약하면 좀 봐주자고요. 그래서 3배 사이에서 0.1배, 3배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은 180이죠. 2번 상업지역은 200이고요. 3번 녹지지역은 100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중에서 농지는 500이고요. 5번 도시지역 외지역의 임야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답은 5번이 되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5번 문제예요. 국토기획법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관련된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기준면적 초과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A와 B의 거래요. 개인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요. C와 D의 거래입니다. C의 땅을 D가 사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행정청 아니면 양쪽이 행정청 그다음에 또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공기업도 허가받지 않고 뭐 할 수 있게 해줬고요. 협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거래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와 협의를 한다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요. 허가를 받는 거고 누구와 협의를 한다고요? 시군구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공기업도 허가를 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F가 가져갑니다. F 돈 내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놓고 돈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방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법 과정을 거치면서 투기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염려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허가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죠. 5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보셨던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따로 또 이어서 보실 거고요. 5번 문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7가지 중에 농업일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농업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농업 목적일 때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살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국세 체납 처분입니다. 국세 법에 따른 거죠. 동그라미 3번 민사집행법입니다. 법에 따른 거죠. 동그라미 4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재산,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유재산, 국가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르는 거겠죠.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적 절차에 따르니까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1번이었죠. 7가지 때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에 6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투기 성행, 지가 상승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하는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개발이 되고 투기 지가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곳은 거기는 규제가 세지는데 투기가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강화되거나가 틀린 거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면적의 2배로 정했다면 주거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할 수 있는 면적은 360제곱미터 이하이다. 맞죠? 도시지역이요. 90, 100, 곱빼기 660이 있죠.
90, 100, 곱빼기 180과 200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 180이죠. 주배로 정했으니까 3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2번이 맞습니다. 3번요.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 안과 인접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허가구역에서만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는 거지. 그 옆 동네는 옆 동네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인접지역 X요. 동그라미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 이하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된 이후부터 곧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다. 뭐 틀렸죠. 잘 쓰고 있다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했습니다.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잖아요. 투기 냄새 나면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죠.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 싹 허가받으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 쌍방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일정한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시장구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뒤에는 시장구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뭐 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렸죠. 그냥 협의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지. 협의를 했는데 또 허가받을 일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말라고 협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2번이 맞는 거죠. 다음 문제예요. 7번 문제예요. 토지거래 허가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뭐 이러면 틀리게 되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또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고 찌끄만 것, 1개짜리 시, 1개짜리 군, 1개짜리 구, 또 그것의 일부, 1개짜리 시의 일부, 1개짜리 군의 일부, 1개짜리 구의 일부, 동일한 시군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도 법률상 유효하다. X요. 그러면 이 제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무효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무효이고 처벌.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3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농사 짓겠다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쓰든지 내다 팔든지 할 수가 있는데 2년 농사를 채우고 있지 않다고요. 1년 농사 짓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고, 또 2년이니까 2년까지는 농사를 채우라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때리는 거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돈을 때리는 거죠.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경우에 여차저차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래 해설의 동그라미 3번이요. 무허가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 또 동그라미 2번. 무허가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이었죠. 처벌이 동그라미 3번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를 받고 즉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이행명령 하에서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와서 동그라미 3번도 틀린 거죠. 동그라미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허가받은 토지거래가 딱 4단어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게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4번 맞고요. 5번.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다. X 틀렸고요. 특별시장 X, 광역시장 X,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뭐 당연히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소장은 당연히 뭐 포함이 됩니다. 법에는 안 써져 있지만 당연히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소사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책이에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아래 구가 있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죠.
세종에서는요. 당연히 세종시장이 도장을 찍어야죠. 제주에서는 당연히 제주시장이 제주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돼 있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주시장, 특별자치시장 포함된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포함되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5번 틀렸고 따라서 7번 문제 맞는 것은 4번이죠.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보 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7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래 해설 보시면 법조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다만 선매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규정이나 그쪽 법에 가보면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일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이 틀려서 답이네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허가 기준 면적을 공고해야 된다. 당연히 발표하는 거죠. 특히 진영기간 5년 이내에서 정한다. 놓치지 마시고요. 3번 허가구역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의 효력 발생에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다. 5일 후 효력 발생 맞죠? 4번 용도지역, 용도별로 정해진 기준면적 이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기준면적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5번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3번이요. 국토부 장관, 지도자가 지정공고하는 거죠. 지정공고 5일 후 효력 발생이 된 거고 그걸로 공고도 됐고 효력 발생이 이미 시작돼서 가고 있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도 보너스 서비스로 알려주는 거지.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틀린 것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선매제도에 오게 되면 이제 토지거래 절차에 대해서 어떤 큰 흐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물론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었고요. 어디 A 땅을 B가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고요. A 땅을 B가 사겠다. 여기가 지금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땅값 펄쩍펄쩍 뛰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땅을 팔겠다고요. 왜요? 급전이 필요하다고요. 또 아니면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질 필요 없죠. 목적한 바를 이뤘으면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돌릴 수 있는 거죠. B 아저씨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내는 거죠.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는 저 둘이 사고 팔겠다는 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허가 신청서에 써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7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데 그 허가, 불허가 때리기 전에 우선 저 사고 팔겠다는 A 땅이 선매비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겁니다. 선매비 대상, 그 땅이 나중에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A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용목적 위반했다고요. 그런 경우 전력이 있으면 선매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비 대상이면 선매비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선매비 대상이면 선매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5일 안에 선매비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매입이 통지요. 허가 신청을 받은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A 아줌마에게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저 B 아저씨는 좀 빠지시고요. 그리고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니까 선매입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그래서요. 그 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친구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쪽에서 B보다도 먼저 사고 싶답니다. 얘기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걸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15일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7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7가지가 아니면 싹 불허가를 때리게 되는 거죠.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계속 가시죠. 선매입 절차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선매입 통지, 그 다음에 신청이 있고 나서 1월 안에는 누가 사러 갈 겁니다. 국지공, 국가, 지방, 공기업 중에서 누가 사러 갈 겁니다.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A 아줌마에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누가 절차를 진행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뒤로는 선매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지정받고 15일 안에는 A 아줌마에게 그 땅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선매 조건 제시. 그다음에 지정받고 30일 안에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그런 걸 이제 시군구에게 알려줘야죠. 관청 내 조사 보고서.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입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1월은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시군구에서 선매자로 바뀌죠. 15일 한 달 끝내야 하고 인 거죠. 관청 내 문서처리 30일이 여러 번 있죠. 그다음에요.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A 아줌마가 이쪽 선매자에게 판다고 할 수도 있고 A 아줌마가 이거 그 가게는 안 팔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고 판다 그러면 민법으로 가는 거죠. 민법으로 가는데 가격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가격까지도 민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이 땅이 시세로 한 2억 하는 땅이라고 치자고요. 2억 하는 땅인데 그러니까 가격까지도 다 민법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선매자가 이 아줌마한테 20억을 준다고요. 왜요? 이 선매자하고 아줌마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녀가 그 고등학교가 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20억을 주고 그 아줌마 8억 먹고 또 10억 이쪽에다 돌려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땅 살 때는 다 그 가격을 법에서 다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안 팔어 그러면은 이제 이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A, B 거래인데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안 판다 그러면은 이제 A, B 거래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가게 됩니다. 7가지여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증이 나오고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누구 소유가 됐어요? B 소유가 됐습니다. 물론 지상권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을 초점으로 하고요. B 소유 자기 땅 됐어요.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보종삽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죠. 그것도 안 하고 내다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따르게 되고요?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등은 2년, 그러니까 사업용, 그러니까 3가지는 4년, 그다음에 현상 보존년 5년 동안에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게 되고 이용 의무 기간을 다 지킨 다음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죠. 이용 의무 기간을 안 지키고 있으면 곤란하죠. 2년, 4년, 5년 지키기로 했잖아요. 약속대로 지키세요.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안 들릴까 생각했겠죠. 아무튼 지금이라도 적발됐으면 이행명령을 이행해야죠. 그런데 법도 어기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뭘 때리는 거고요.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왜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 때리면
돈 묻어서라도 이행을 하겠죠. 아무튼 이행강제금은 뭐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허가 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입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치죠. 불허가 받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죠.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허가 받은 사람이 왜 불허가? 나도 국토기획법 읽어봤어. 허가해달라고 다시 읽어서 허가해봐달라고 또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은 받아들이고 저 A 아줌마가 B한테 파는 거는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하니까 불허가 때린 시군구에게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 청구를 하면 시군구는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누구에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A 아줌마가 저는 급한 사정이 있디야. 누구 돈 남은 사람 없수? 돈 남은 거 없는디 끝이죠. 살 사람 없다는데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좀 남어. 그러면 얘기 좀 해봐봐.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 안 맞으면 끝.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또 역시요. 2억짜리 땅을 20억 주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공적 주체가 땅 살 때 가격은 다 정해놓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 가격으로 사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흐름들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이제 절차고 토지거래과제의 마지막입니다. 다 내용이고 이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면 되시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금 아까 8번 문제 66쪽에 8번 문제까지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국토기획법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선매입 대상이 된다. X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 목적 위반인 경우에 선매입 대상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X 틀렸죠. 신청부터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신청부터 한 달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비를 시작해야 된다. 맞죠? 지정받고 15일 안에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뭐 X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A 아줌마가 이 동네 P한테 토지거래 허가하고 있어 땅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세로 한 2억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A 아줌마가 P한테 20억 주고 사고요. 그래서 여기다 파는데요. 20억 받고 팔고요. 그러면 남은 18억 P하고 A하고 또 나눠 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장난들은 뭐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무슨 보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죠. A, B 사고 팔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꼽사리를 낀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꼽사리를 끼웠는데 안 팔어. 그러면 A, B 거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A, B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9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좀 계속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에 대한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쪽 해설을 먼저 보고 오시죠. 68쪽에 10번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이요. A 땅을 B가 사겠다. B 몇 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고요?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7가지요. 첫 번째 B 땅 사서 농사 짓겠다. 투기꾼 아니죠.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3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는 특광시군에서 허가받을 수 있고, 특광시군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30km까지 허가받을 수 있고, 수용당했으면 3년 안에 허가받을 수 있고, 보상금만큼 땅 살 수 있다. 종전가격 이하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두 번째요.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이요. 그때 허가받을 수 있다. 여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 외의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3년 내 허가받을 수 있고 보상금만큼 허가받을 수 있다. 땅 사서 투기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 현상보존용. 그 다음에 임대사업용일 때 허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땅 사서 자기 집 짓고 오손도손 살겠다.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을 수 있고요. 4번 개인 치부만, 그러니까 개인 돈 버는 것만 초점 두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 허가받을 수 있죠. 5, 6, 7 사업 세 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 허가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일 때 허가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정 당시 사업,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다. 다음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죠. 문제요. 67쪽에 10번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등이 농업, 축산업, 임업업을 영위해서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받을 수 있죠. 2번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당한 자가 종전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대체 토지 취득 때는 허가받을 수 없다고요. 보상금만큼만요. 종전가격 이하일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편익사업 하겠다. 허가받을 수 있죠. 4번 자기 집 짓고 오손도손 살겠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도시군계획, 기타 토지용 관리에 대한 계획, 행정계획에 적합한 경우 허가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11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선매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또 역시 그 문제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칠판 이쪽을 보시죠. 선매제도에 대한 겁니다. 11번이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해야 된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선매자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국한한다. X요. 국지공 중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공적 주체입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잖아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야, 이 아줌마 저 삐아저씨 빠지고요. 야, 고등학교 동창 일로 와. 네가 살아. 그럴 수는 없죠. 국지공 중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공기관 중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2번 틀렸고 3번 선매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X 틀렸죠.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인데 토지거래 계약이 뭐였어요? 소유권, 지상권,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공중지상권 뭐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선매 가격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공적 주체가 땅을 사는데요. 2억짜리 땅을 여기다 20억 써놓고 20억 사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5번 선매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므로 처분이다. 얘기 좀 하자는데 처분을 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처분이 아닌 거죠. 얘기하자는 겁니다. 또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안 팔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처분성은 없는 거죠. 재산권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11번 문제 맞는 것은 1번이죠. 다음에 12번이요. 국토계획법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집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개를 허가받은 자의 토지용 의무기한은 취득 시부터 몇 년인가? 아까
이쪽에서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보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마다 이용 의무기한이 있다고요. 12번 문제 해설을 보시죠. 12번 문제 해설. 농업, 축산업, 임업업, 대체토지, 자기집, 복지시설, 편익시설 때는 2년 또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야 된다. 사업용, 사업을 위한 것 3가지. 공익, 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도방식 사업은 4년. 현상 보존용, 임대사업용 5년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와서요. 자기집이니까 2년이죠. 답은 2번. 13번 문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기 허가받은 경우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토지용 의무기한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자기집, 자기의 거주용 2년이죠. 동그라미 2번 허가를 포함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었죠. 3번 농업 2년입니다. 4번 축산업 영유한 목적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축산물이 없는 경우 축산업 동그라미 3번 4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다 2년이죠. 뭐 돼지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요? 뭔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았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농업, 축산업은 다 2년입니다. 5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 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용 5년이라고요. 현상 보존용 5년이죠. 맞고요. 틀린 것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뭐 다음에 계속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시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